안녕하세요, 강텐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카발란. 카발란 위스키. 특히 그 중에서 지금 두 종류 준비했는데 다 솔리스트 시리즈입니다. 솔리스트 시리즈는 뭐 좀 이따가 이제 테이스팅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싱글 캐스크, 그리고 캐스크 스트렝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발란 위스키 증류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로야? 고양이가. 우선 증류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카발란 이름이 우선 좀 독특하죠? 카발란이라는 이름의 유래. 자, 카발란 위스키 증류소의 위치가 이란 평원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란 평야지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의란이라고 하는 그 이란 지역의 과거 원래 명칭이 카발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지에 살던 원주민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중의적인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류소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대만이 WTO에 가입을 한 게 이 증류소의 시작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대만 정부에서 주류 관련된 사업권을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WTO의 가입 조건 중에 정부 독점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게 되고 주류 사업권이 말하자면 해금된 거죠. 왕차라고 하는 킹카 그룹에서 본격적으로 위스키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증류소를 착공을 해서 완공된 게 2005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2006년 3월 달에 첫 증류액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바틀 출시를 한 게 2008년 12월입니다. 2008년 12월에 이제 세상에 처음으로 카발란 위스키가 선보이게 된 거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2006년 3월에 첫 증류액을 생산했는데 첫 바틀 출시가 2008년 12월이니까 어떻게 해도 숙성 기간이 3년에 못 미치게 되죠. 이게 만약에 스카치 위스키였으면 스코틀랜드 법상으로는 위스키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지만 대만 위스키니까요. 그리고 2008년 12월에 첫 바틀 출시, 2010년 1월에 우리나라로 치면 삼전도, 유럽으로 보면 이제 카노사의 굴욕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 라이트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든버러의 북구에 해당하죠. 영문으로 하면 리스라고도 하는데 스코틀랜드 게일어로 라이트라고 부르니까 저도 그냥 라이트라고 할게요. 이 라이트 지역에서 제가 이전에 아란 위스키 설명드릴 때 아마 잠시 짚고 넘어갔을 텐데,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이라고 불리는 로버트 번즈 씨가 있죠. 이 로버트 번즈의 생일을 기리는 번즈 나이트, 로버트 번즈 데이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번즈 나이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번즈 나이트에 여러 행사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번즈 나이트에 기획된 블라인드 테이스팅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스코틀랜드 위스키와 잉글랜드 위스키를 포함해서 큰 점수 차이로 꺾고 이 카발란 위스키가 1위를 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의 생일을 기리는 날에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이제 말 그대로 박살내고 아시아의 위스키가 1등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업계에 좀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네, 이제 찾아보니까 스카치 위스키는 3종류, 그리고 잉글랜드 위스키는 1종류.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큰 행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어쨌든 카발란이 이 사건을 현재까지 두고두고 마케팅에 잘 써먹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아마 카발란에서 배포하는 브로셔에 이 사건이 계속 실리겠죠. 그리고 나서 2012년 짐머레이 씨도 또 질 수 없죠. 이분도 짐머레이 씨의 위스키 바이블 항상 이제 매년마다 거의 이제 개장판이 나오는데, 2012년 개장판에서 그 올해 새로운 위스키 뉴 위스키 오브 더 이어로 솔리스트 시리즈의 피노쉐리 캐스크 몰트를 꼽았어요. 이 같은 솔리스트 시리즈 중에서 피노 캐스크가 있는데, 덕분에 당시에 이제 시중에서 피노 캐스크를 한동안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었죠. 몇 년 지나도록 좀 그 여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 주고도 사기 힘든 위스키가 됐었고, 2015년에 월드 위스키 어워드라고 좀 상당히 공신력 있는 위스키 이런 그런 어워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솔리스트 시리즈 중에서 이 친구죠. 비뉴바리크. 비뉴바리크가 월드 베스트 싱글 몰트 위스키로 선정이 됩니다. 즉 세계 최고의 위스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라벨에 금속으로 떡 붙어 있습니다. 15년 월드 위스키 어워즈 월드 베스트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할 만하죠. 2015년에 저렇게 돼갖고 한 2016년부터 한동안 그래서 시중에서 또 이번에는 비뉴바리크가 사라졌었죠. 한동안 구경하기 힘든 위스키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또 월드 위스키 어워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솔리스트 시리즈 중에 아몬티아도 싱글 몰트 위스키가 월드 베스트 싱글 캐스크 부문 월드 베스트 싱글 몰트 위스키로 선정이 됩니다. 이거는 한 부문의 우승이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막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애초에 국내에는 아몬티아도 쉐리 캐스크가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솔리스트 시리즈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죠.
지금 제가 준비한 위스키가 솔리스트 쉐리. 이 쉐리는 올로로소 쉐리입니다. 그리고 쪽은 비뉴바리크. 쭉 보시면 이것도 좀 위스키 수집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죽재로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잠금 장치 있고 열렸을 때 이렇게 상당히 고급감 있고 좋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않고요. 또 적당한 무게감에 여러분들의 술장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버틀이 되지 않을까. 우선 비뉴바리크를 먼저 좀 따라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스트 시리즈 중에 이 올로로소 쉐리는 탄잔 분량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테이스팅 하면 얘는 끝이네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마셔보고. 제가 처음 카발란 접한 게 2014년 주류박람회 때 처음 접했습니다. 아마 그때 첫 참가를 했었을 거예요. 대만 위스키가 되게 생소하기도 했었고 저는 그때까지 잘 몰랐었는데 주류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국내에 수입 유통을 하는 파트너를 찾는 단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래도 이게 단가가 높다 보니까 다른 위스키들 비교해서 유통사들이 좀 컨택을 했다가 금액이 안 맞아갖고 다들 좀 난색을 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이게 정식 수입이 아마 2017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이상 더 소요가 됐었죠. 제가 아마 처음 테이스팅을 했던 게 클래식 일반 버전으로 해서 버번 캐스크를 아마 먼저 마셔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솔리스트 중에서는 쉐리만 마셔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 마셔보고 위스키에서 파인애플 향이 나서 당황했었던, 굳이 이제 뭐 테이스팅 노트로 따지자면 딴 거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다른 위스키에서도 뭐 아예 못 맡을 그런 향은 아닌데 되게 인상이 강했거든요. 이게 위스키라고? 약간 그 정도로 좀 처음에 충격을 받았었어요. 약간 배주에서 나는, 고량주 배주에서 나는 그런 향이죠. 그래갖고 좀 되게 당황했었는데, 그리고 솔리스트 쉐리도 마셔봤을 때 약간 그런 기존의 어떤 밸런스, 룰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이제 위스키라고 그때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객기만 부리고 엇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맛, 향이 전부 다 기존의 공식은 따르지 않을지 몰라도 납득하고 충분히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위스키였기 때문에 정말 되게 익조틱한 느낌이지만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 당시에 부스 뒷면에 걸린 사진이, 증류소를 담은 사진이 아주 크게 걸려 있었는데 정말 되게 열대 우림 같은 느낌으로 주변에 다 침엽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파인애플 향이라든가 이런 그 향 굉장히 좀 납득하는,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뉴바리크 먼저 테이스팅 해볼게요. 우선 잔에 아주 얇게 펴발립니다. 렉티어도 천천히 하나둘씩 이렇게 떨어지는데 궤적은 뚜렷하게 생기는 편이고요. 아주 막 오일리하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잔에 거의 말라붙다시피 점점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중간적인 특성, 너무 오일리하거나 너무 드라이하지 않은,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이렇게 발라보면 좀 진득하게 떨어지네요. 향에서도 썰타나 건포도 향, 너무 달거나 이러진 않고요. 살짝 육두구라든가 이런 좀 페퍼리한, 스파이시한 느낌? 이런 것도 있고, 57.1도 혀를 아주 쫙 조여주면서 아주 파워풀하게 입안을 확 휘몰아치고 넘어갑니다. 넘어간 뒤에도 계속해서 여파가 쭉. 처음 이제 입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달짝지근한 혀 끝에서 느껴지는 그런 단맛이 좀 자극적으로 훅 들어오는데 계속 달게 입안을 꽉 채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단맛은 금방 이제 빠지고 바디는 좀 드라이합니다. 입안에서 비강까지 이렇게 채워주는 파워풀한 느낌. 처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썰타나 건포도 그게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좀 말린 과일들, 키위 같은 좀 부드러운 시트러스, 달콤한 맛이 함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느낌들 좀 받게 되고, 약간 구운 사과 그런 느낌도 받고, 살짝 후추라든가 생강, 진저브레드 이런 느낌은 조금씩 들어오고요. 비뉴바리크는 이거 국내에서는 아마 비노바리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VINHO에서 비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이제 와인이라는 뜻이고요. 바리크는 영어로 하면 배럴, 스코틀랜드식으로 하면 캐스크죠.
진짜 맛있어요. 57.1도라고 하는 이 도수가 지레짐작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엄청 세고 마시기 힘들 그런 느낌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좀 이렇게 잔에 따라놓고 조금만 시간을 두고서 맨 처음 가장 가볍고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알코올의 향 이런 것들만 처음에 조금 이렇게 날려주시면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물론 파워풀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맛있는 위스키입니다. 강하게 추천드릴 만한 그런 위스키. 계속 아쉽네요. 약간 바카 같은 좀 시원한 이런 느낌도 있고 잔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런 잔향. 더 마시고 싶지만 정신 차리고. 올로로소 쉐리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빈 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마셨고 바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위스키라 아쉽네요. 또 주문해야지 뭐. 저 올로로소 쉐리 쪽이 좀 더 색깔이 진합니다. 보시면 거의 이제 젓갈색, 암갈색에 가깝죠. 좀 더 이제 스파이시한 맛이 더 강해요. 올로로소 쉐리 쪽이 단맛도 더 있는데 여러 가지 스파이스, 육두구, 클로브 이런 스파이스가 좀 더 다채롭고 복잡하게 쪼여주고 찔러주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역시 올로로소 쉐리 명불허전이다. 대부분 이 솔리스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 솔리스터 시리즈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카발란이 되게 그렇지만 4년 이상 숙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남쪽 지역 거의 아열대 기후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하일랜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에 이제 1000사의 몫으로 상납하는 분량이 알코올 한 2% 정도씩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옛적 이야기고 사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증류소들이 연간 엔제수셔 1000사의 몫으로 상납하는 분량이 유실분이 0.5%가 될까 말까? 1%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아직까지 2%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씩 소실되는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발란 같은 경우에는 매해 거의 10%에서 15%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고. 아무래도 더운 지역이라 4년이면 아마 카발란 기준에서는 꽤 오래 숙성하는 편이 될 겁니다. 3, 4년만 숙성하더라도 스코틀랜드의 10년 숙성을 가볍게 능가하는 굉장히 압축적이고 폭발적인 숙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그런 파워풀한 느낌?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어떤 천천히 숙성하는 그런 느낌과는 다른 젊은 원액이 아주 깊이 숙성되는 기존의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파워풀하면서도 아주 원숙한 그런 숙성미를 같이 가져가니까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익조틱한 느낌이다. 그렇게 느끼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어떤 문법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하게 다가가서 출시한 지 몇 년 안 돼서 상을 휩쓸고 업계에 새로운 지표를 제공했다고 할까요? 저는 카발란 위스키의 업계에서의 차지하는 단순히 위상 이런 게 아니라 카발란 위스키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늘 똑같은 위스키를 늘 똑같은 방식으로 생산하던 거에서 이렇게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평가할 만한 위스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시도였고 성공적인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마지막 잔인 만큼 오버에어링이 된 상태라서 부드러우면서도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혀를 꽉 조여주는 느낌, 그리고 좀 쌉싸름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쪽은 좀 짭짜름한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좀 씁쓸한 드라이한 느낌이 좀 있고 단맛 치고 들어오고 같이 거의 비슷하게 살짝 시간차를 두고서 짭짜름한 느낌 들어오고 달달한 포도 그리고 무화과라든가 이런 말린 과실 향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것들 지나고 나면 굉장히 드라이하게 쭉 페퍼리한 느낌들, 거칠게 간 통후추의 향, 그 중에서도 백후추, 화이트 페퍼의 향, 저는 화이트 페퍼라고 느끼는데 이제 없어. 제가 처음 마셨던 위스키가 클래식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솔리스트 시리즈고, 이 카발란 위스키들은 대부분 오케스트라? 쭉 그런 악단에서 이름을 많이 차용을 한 게 많습니다. 시리즈가 클래식이라든가 컨덕터, 지휘자죠. 그리고 솔리스트, 독주, 콘서트 마스터라는 라인업도 있고요. 포디움, 솔리스트 시리즈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냥 쉐리, 피노, 비뉴, 브랜디도 있고요. 그리고 아몬티아도, 만자니아 쉐리도 있고, 포트, 모스카텔 쉐리도 있고요. 얘는 지금
올로로스 쉐리인데 PX 쉐리도 있습니다.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고 좀 PT 캐스크도 있습니다. 피트한 거 좋아하는 분들도 카발란에서 본인의 취향을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프리미엄 시리즈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안 마셔보고 이름만 봐서. 자, 오늘은 카발란 위스키에 대해서 몇 가지 썰을 풀어보고 테이스팅 해보고, 늘 그렇지만 저는 테이스팅 노트를 정확하게 조성기를 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간략하게 뭔가 개요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위스키를 직접 드셔보셨을 때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의식하시면 여러분만의 테이스팅 노트를 만드는데 방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그냥 참고로만 삼아주시고 대략 뭐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느낌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느낌들에 주목을 하면 다른 많은 여러분들만이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향들, 그런 느낌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눈앞에, 어떤 위스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의 눈앞에 지금 놓여있는 그 위스키에 온전하게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만의 그런 경험, 여러분의 감각으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권위 있는 테이스터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 그렇게 오늘은 카발란 위스키 다뤄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위스키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요즘 한파 때문에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힘든 나날들인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금방 다 같이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겠죠. 가끔 요즘 저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착잡한 마음을 혼술로 풀고 있습니다. 랜선 건배 하실 분들은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저와 함께 랜선 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텐드였습니다.